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ACD와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이용해서 2단계 매수 신호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렇게 어떤 내용과 그림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메모를 따로 요약해서 해왔고요. 그림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조건이 MACD 영선 안에서 시그널을 클로즈업 할 때, 요 첫 번째 위치죠. 요 화살표. 여기서 보시면 영선 아래에 요 까만 화살표 위치가 먼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 1번 신호 이후에 스토캐스틱 20보다 크고 50보다 아래에서의 고점과 저점이 차례대로 발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12,5 그 지표가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요 두 번째 화살표와 세 번째 화살표가 고점 한 번, 저점 한 번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조건은 이 2번이 발생한 이후에 10일 신고가인 양봉이 발생했을 때, 요 위치죠. 요 적색 동그라미가 있는 위치가 10일 신고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미리 확인해 보니 아래쪽에 있는 그 저점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순서대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요. 1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고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에 저점이 발생하는 순간 신고가가 발생해도 된다는 그러한 그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발생했을 때는 저점과 위치가 같아도 된다는 그러한 그 조건식을 넣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나와 있는 그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 3월 25일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차트 위에다가 MACD와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올려놓고 나서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MACD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있죠. 자, 두 개를 기본값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실레이터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점선으로, 저기 보이시죠? 요 위치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시그널선은 지우고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열과 침체도 지우고요. 기준선에서 전체를 제거한 다음에 50선과 20선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요 위치죠. 요 사이에 고점과 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고점이 발생한 이후에 또는 저점이 발생한 이후에 한봉 전의 값을 가지고 20보다 위인지 50보다 아래인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코딩을 하면서 수식을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메모장에 수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지표들의 정의죠. 그래서 일단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은 MACD라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MS, MACD의 시그널 선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클로즈업 했을 때라는 그런 조건도 필요하죠. 그래서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M 언더바 up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요. 클로즈업 M, ms.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이 m이 영선 아래서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MACD에 관한 조건은 다 완성을 했고요. 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순서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스토캐스틱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S라는 변수에다가요. 스토캐스틱스 슬로우죠.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시그널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본선만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S.
언더바 고점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까 그 조건에 나온 것처럼 20과 50 아래에서의 고점, 그 다음에 저점,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S의 값은 한봉 전에 S의 값보다 작아야죠. 그리고 한봉 전에 S의 값은 그 두봉 전에 S의 값보다 커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봉 전이 고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 조건이 있죠. S의 한봉 전의 값은 2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한봉 전에 S의 값은 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은 다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S의 저점도 필요하죠. 자, S의 저점 위에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이쪽 뒤쪽 범위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의 식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부등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의 고점과 저점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 신고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고 10이라는 변수에다가요. 하이스트 h, 1 한봉전 기준으로 열봉 최고가보다 현재의 고가가 크면 신고가가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지표나 어떤 값들은 정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발생해야 되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봉이 지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생해야 될 것은 MACD의 클로즈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신스 함수를 쓰게 되면 MACD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크고, 그 다음에 저점이 크고, 그 다음에 신고가가 커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은 저점과 신고가가 같이 나타나도 된다는 그런 그 수식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자, BS의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은 M이죠. M. MACD의 조건이 발생한 지 얼만큼 지났는지. 바신스. 자, 바신스 함수는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요만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 언더바 P죠. 자, MACD 클로즈업이 지난 발생한 뒤에 지나간 봉의 개수. 그 다음에 BS 언더바 S의 고점. 그럼 바신스 함수 금방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S 언더바 고점. 그 다음에 또 BS 언더바 S의 저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S의 저점. 자, 저점까지 지나간 봉의 개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일 신고가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이후에 지나간 것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BS 언더바 신고 10이라고 찍고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신고 10이라는 그런 조건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정의한 것들을 아래쪽에 각각의 다 조건을 써가지고 그 조건이 만족한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가장 커야 할 것,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써야 될 것은 BS 언더바 M이죠. MACD가 가장 먼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봉의 개수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BS 언더바 S 고점이 그 다음에 커야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BS 언더바 S의 고점. 다음에는 저점이 나와야죠. BS 언더바 S의 저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S 언더바 S의 저점이 커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조건에 아까 보시면은 같은 위치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BS 언더바 신고 10. 자, 이렇게 하면 조건이 다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계속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신호만
걸르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변수에 이 전체 조건을 다 줍니다. 마지막에 조건 그리고 not 조건 1 이렇게 하면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런 신호가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이쪽에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한 위치에 발생을 하는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신호가 나와야겠죠.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질답 148이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수식이 이상이 없죠. 오타도 하나도 안 났네요. 한번 닫기 누르시고요. 신호 검색하셔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MACD는 지수 12와 26 이평선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지표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현재가의 위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나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10일 신고가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가는 평균적으로 좀 아래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MACD 즉 이평선도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들은 자주 나오는 위치는 아닐지라도 한 번씩 나오면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조금 더 그 조건들을 좀 상세하게 붙인다면은 어떤 이 고점과 저점이 나오기 전에 이 위로 그 스토캐스틱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신호에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들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좀 신호를 계속 보시면서 0점 조절을 할 때 그러한 조건들을 한번 추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MACD와 스토캐스틱 두 가지를 이용해서 2단계로 신호 수식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